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제4회 건축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번 문제는 LCC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게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죠. 그래서 항상 제일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이 앞에 있는 거는 반드시 나와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유지관리와 해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에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전체 건물을 그냥 짓는 데만 걸리는 비용이 아니라 기획부터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 해체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갑니다. 언더피닝 여러 번 나오죠. 실시하는 이유를 기술하고 언더피닝의 공법, 종류 두 가지. 항상 이게 FM 풀이 방법인데요. 언더피닝이 일단 왜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종류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유는 기존 건축물 가까이에서 신축공사를 할 때 이제 기존 건축물의 침하 방지죠.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과 기초를 보강하는 거. 이게 바로 언더피닝. 그리고 공법이 지금 두 개만 쓰라고 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세 가지를 꼭 외워두시고 세 가지 중에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 두 개만 적으시면 될 것 같죠. 자, 3번 갑니다. 시방서 규정에서 괄호안에 알맞은 숫자를 기입하시오. 콘크리트 시공 시 이어붙기를 하는 경우 콘크리트 비빔에서 타소로 이어붙기까지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콜드 조인트에서도 항상 나오지만 휴식 시간 등을 통해서 천천히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경화가 시작이 돼요. 경화가 시작이 되면 차갑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항상 시멘트와 물이 반응을 하면서 수화 반응은 수화열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서 65도나 70도까지 뜨끈뜨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굳어버리게 되면 이게 차가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붙기 할 때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외기 온도는 25도씨 미만, 조금 쌀쌀한 날씨에서는 150분 이내. 150분. 그래서 여긴 지금 단위가 분으로 돼 있으니까 150분으로 돼 있지만 150분을 시간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120분이 2시간이니까 2시간 30분 이렇게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는 그냥 150분으로 계산을 해 놓으시고 혹시라도 단위가 시간으로 나오게 되면 2시간 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25도씨 이상 더운 날에는 120분 2시간 이내로 반드시 타설을 완료를 해야 된다. 이어치기는 한참 시간을 많이 두면 큰일 납니다. 콜드 조인트라는 게 발생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150분과 120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갑니다. 인텔리전트 빌딩에 사용되는 액세스 플로어를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액세스 플로어, 이거는 플로어니까 일단은 바닥이죠. 바닥. FLOOR이라는 바닥인데 전기 통신 설비 등을 설치를 하는데 그걸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 바닥에 하는 거죠. 플로어 패널을 받침대로 지지시켜서 구성하는 2층 뜸바닥. 그래서 그냥 바닥이 돼 있다면 슬랩으로 단단하게 돼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단단한 고체로 콘크리트로 돼 있는 바닥에 무슨 전기나 통신 이 배선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붕 띄워 놓습니다. 띄워 놔서 슬래브는 또 아주 솔리드한 단단한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다가 비어있는 공간, 그 비어있는 공간에 배선들이 마구마구 지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뜸바닥으로 만드는 게 액세스 플로어. 전기통신 설비, 즉 배선이 지나가는 걸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액세스 플로어.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연약지반 계량공법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연약지반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연약지반이라고 했지 점토지반이라고 하진 않았죠. 일반적으로 점토지반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사질토도 있습니다. 사질토도 모래로 돼 있는데 연약지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진동다짐, 그리고 선행제압, 미리 제압, 미리 하려 가중을 가력하는 거죠. 굴착 치환, 그리고 샌드 드레인. 또는 이 점성토에 뭐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암기하셨다가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제일 기억나는 거 세 가지. 6번 갑니다. 다음에 공사관리 계약 방식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CM, 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는 똑같은데 for fee, 수수료를 위한 거냐, at risk, 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냐. fee는 뭐냐면 이게 발주자의 대행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주자를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fee만, 관리 업무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약정된 보수를 받아요. 특정이 이 for fee니까 이게 수수료죠. 약정된 보수만을 받는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행이긴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나 리스크는 관리자가 직접 계약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고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forfee는 약정된 보수만 받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고, at 리스크는 보수는 당연히 받지만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